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급등락을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죠.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뭐 이틀 동안 주가 지수가 한 15%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차분히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면서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들 먼저 좀 살펴보면요. 자, 미국 증시가 막판에 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어제 우리 장중에 나온 뉴스였죠. 백악관하고 상원하고 합의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요게 지금 저 미국 쪽에서 일부 상원 의원 쪽 이쪽에서 이 부양책을 수정 요구를 했어요. 뭐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금 제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부양책에 대한 게 의회 통과가 조금 뒤로 늦춰지는 뭐 그런 우려감들, 요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단기 급락 후에 좀 V자 형태로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저 2008년도에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은 분이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입니다. 이분은 코로나19가 대공황이 아닌 자연재해에 가깝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뭐 금방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의 안정감을 좀 줬고요. 자, 그리고 저 우리 닥터 둠이라 불리는 루비니 교수는 또 정말 무서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전에 좀 농담 삼아서 휴먼 인덱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옛날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 그걸 맞췄다는 이유로 뭐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진짜 맞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맞춘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저 이탈리아 사태 있을 때 뭐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일이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미움을 좀 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이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V자 반등 아니다, U자 반등 아니다, L자형 침체형 이것도 아니다, I자로 그냥 꼬꾸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금 심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트럼프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자, 척 슈머 미국 상원의원은 자, 이번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들하고 뭐 이런 쪽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요. 대통령 등,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뭐 부통령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트럼프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글로벌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뭐 오늘 가장 큰 뉴스였다라면 이 상원 저 의회 통과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 요게 가장 큰 뉴스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들 움직이는 뭐 저 한 번씩 전부 다 쭉 한번 훑어보고 미국 시장 분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괜찮았죠. 뭐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뭐 코스피가 5.8%, 코스닥이 5.2% 정도 올라왔으니까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쪽 아시아 쪽 증시들 다 좋았어요. 특히 일본이 한 8% 정도 올라왔는데, 요거는 올림픽이 취소가 아닌 연기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조금 안도를 한 것 같아요.
자, 일본이 한 80%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 중국이 2.1%, 홍콩이 3.8%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대만 증시 역시 마찬가지 3.8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조금 좀, 다우 같은 경우는 2.39% 정도 상승했고, S&P 500도 1.15%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반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차이는 그런 차이일 겁니다. 지금 저 부양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저 대기업들, 저 블루칩, 이쪽에 좀 포함이 돼 있는, 이쪽도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블루칩 위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9%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저 나스닥 차트를, 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우도 분 차트가 나오면 좋은데 다우는 분 차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이 나오는데 나스닥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저 장 초반에 좀 플러스 시작했다가 살짝 눌렀다가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하지만 막판에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게 대략 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저 200포인트 이상 됩니다. 자, 요 10분 봉인데 요 10분 동안 나스닥을 200포인트 이상 뺐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자, 뭐, 지원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의회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자, 오늘 뭐 통과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뭐, 버닝 샌더스 같은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했고요. 자, 버닝 샌더스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분들은 저기 제 영상 중에 샌더스는 누구인가 이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 쪽에 쭉 있는 거 그거 말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나중에 필요한 거 찾아보기 쉬우시라고 저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에 뭐 거기에 뭐 선물 옵션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영상을 모아놨고, 그 다음에 뭐 샌더스, 뭐 조 바이든 뭐 이런 분들 뭐 그 정치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모아놨고, 그 다음 아침 시황은 따로 모아놨고, 그 다음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들 또 따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목록이라는 그런 항목에 찾아보시면 쭉 있을 거예요. 한 5개 정도로 구분했는데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샌더슨 의원도, 상원 의원도 뭐 이런 얘기 수정 요구를 했고요. 또 일부 민주당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 상원 쪽에서 수정 요구,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 요구를 한 그 의원들은 상원 의원들도, 상원에 공화당 의원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 뭐 자 움직이는 중에 나스닥 쪽, 뭐 나스닥 선물 쪽 요런 쪽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뭐 나스닥 시장,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주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장중에 뭐 나스닥 선물 움직임들 요런 것들 좀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일단 뭐 막판에 이렇게 한 3%까지는 아니고 2% 후반을 급락을 시켰다는 거. 자, 요게 좀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일봉을 놓고 보시게 되면 지금 반등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요거는 그쵸, 뭐 아까 말씀드린 장막판에 밀린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요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뭐 저 해외 증시는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이 그렇게 어제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수급은 아니었어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조금 매도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오늘 한 3,200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어제도 4,200억 정도 순매수. 자, 요런 부분들 외국인들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조금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근데 장 막판에 이 투신권이에요. 오랜만에 이 투신권이 좀 제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순매수는 84억 정도로 순매수로 잡혀 있는데, 자, 장중에는 굉장히 장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투신권은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장 후반, 막판에 들면서 이 투신권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좀 넓히는 그런 모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그렇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볼만한 수급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에 종속돼 있는 시장이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외국인들 한 858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 그 다음 개인들이 뭐 한 833억 정도를 순 매수를 하면서 조금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고, 기관 전체로는 약 16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이 투신권이 살린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제도 지금 한 3,400억 정도 순 매도했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미결제약정은 줄어들었어요. 미결제약정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말 휴일 날 우리 미결제약정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영상은 찍어놨어요. 영상은 찍어놨는데 이 선물 옵션 지금 3시간 3강을 올려드렸죠. 이번 주말 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4강 5강 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뭐 거기서 미결제약정이 뭔지 뭐 스프레드가 뭔지 프로그램 매매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미결제약정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제도 한 3,4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미결제약정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매수해놨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투신권에서 엊그저께 한 1조를 샀어요, 선물을 1조를 사고 어제도 한 7,8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오랜만에 투신권이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옵션 시장 쪽은 별다른 특별한 수급은 없었어요. 자, 콜옵션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뭐 한 98억 매도, 금융투자 36억 매수, 개인 투자자들 56억 정도 매수로 마감됐고요. 조금 혼조권인 그런 수급이죠. 자, 푸쪽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은 한 48억 정도 순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요. 자, 이 외국인들이 아까 봤을 때 콜도 팔고 풋도 팔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조금 줄어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변동성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이 끝무렵에 체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옵션 수급 쪽에서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예요. 4월 9일인가요? 뭐 하여튼 두 번째 목요일 그때가 옵션 만기인데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하는 매매가 아마 양매도, 그러니까 콜옵션도 매도하고 풋옵션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은 주가가 뭐 아주 굉장히 크게만 안 움직이면 지금 프리미엄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들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일단 뭐 수급까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코스피 시장 10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뭐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죠. 그랬다가 조금 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이내 뭐 한 9시 반 정도 조금 지나면서 또 힘을 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막판에 투신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배팅이 들어오면서 어제도 뭐 고가 근처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지금 이 10분봉 분차트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요걸 일봉을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이틀 만에 지수 자체가요. 자, 그동안 빠진 폭이, 낙폭이 너무, 정말 너무 컸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올라온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지수 자체가 이틀 만에 약 1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개별 종목도 이틀 만에 15% 올라왔다라면, 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수 자체가 15%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이동평균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 떨어지고 있는 이동평균선 요게 조금 좀 위쪽에서 누르는 그런 형국의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재료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제하고 그저께 이때는 무차별적인 반등이었어요. 자, 뭐 주식이라고 생긴 놈은 다 올라왔죠. 주식이라고 생긴 놈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식이라고 생긴 놈은 다 올라온 그런 시장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제는 서서히 조금 좀 시장이 이성을 되찾을 때도 됐습니다. 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에처럼 이렇게 뭐 정말 무식한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성을 찾는 선에서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서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이제는 향후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종목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제가, 지난달인가 이달 초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감사 보고서 이런 거 나올 시즌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높은 것들 조금이라도 불안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단 파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감사 의견 거절 부적정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감사 보고서는 지금 벌써 제출이 돼야 됩니다. 자, 제출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불안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큰 틀에서 좀 큰 틀에서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종목이 차별화가 될 겁니다. 즉, 실적이 있는 회사, 그리고 실적이 없는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요. 또, 미래가 있는 회사, 미래가 없는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즉, 자,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가장 먼저 좋다라고 꽂을 수 있는 게, 제가 1시간짜리 그 영상을, 교육 영상을 올려드렸죠. 뭐, 100분 되면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그 전에 찍어놨던 거, 그때 좀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5G 섹터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보다 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게 1시간짜리 영상인데 보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한 20분 약간 넘어요. 자, 종목이 말씀드린 종목 뭐 다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노력도 없이 뭐 돈을 벌고 싶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그래서 그 1시간짜리 영상 중에 어딘가에 있어요. 한 종목을 말씀드린 게. 그리고 섹터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 섹터는 5G 쪽 섹터를 말씀드렸고, 이 5G가 저 서비스가 됨으로 인해서 또 향후에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 약속한 영상 뭐 이런 제목으로 올려드린 거 있죠. 제가 진짜 농담 아닙니다. 이거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고 강의를 했던 것들이에요. 자, 뭐냐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종목도 드리고 그러죠. 그러면 자, 그 종목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무료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간은요,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힘들어서 얻지 않은 건 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해서 찾아내거나, 그렇지 않고 또 비싼 뭐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정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화했어요. 자, 뭐 내가 대가를 치르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무료로 공짜로 얻었든가, 뭐 그냥 좀 힘들이지 않고 얻은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100만 원씩 받고 강의를 했으면요,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그게 뭔지 보시려고 뭐 영상 중간에 끊고 뭐 이런 분들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그 무료로 올려드렸다고 가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예,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큰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뭐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제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옥석 가리기 뭐 이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에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큰 그런 조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조정은 없고, 자, 뭐 여기서 변동성 부분이 상당히 좀 축소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변동성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뭐 이거는 옵션 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 뭐 옵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자, 이 역사적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장 변동성들, 이런 것들도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돼요. 자, 뭐냐 하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식 투자는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 사는 거하고 주식시장 똑같습니다. 자, 사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힘든 시기도 있고 또 좋은 시기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흔히 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나중에 이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면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영상을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거기서 뭐 그런 교육방송 시간에 조금 맞는 그런 얘기겠지만, 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수렴, 확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변동성 부분에서 그런 모습, 변동성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변동성 차트인데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라왔어요. 자, 뭐 이 코로나 사태, 뭐 그리고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엎친 데 덮쳐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변동성 차트가 이 정도, 지금 현재 상태가, 전에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변동성이 뭐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30일, 60일, 100일 변동성이 전부 다 그랬었어요. 자, 근데 지금 뭐 30일 변동성 같은 경우는 55%, 그 다음 60일짜리도 뭐 3% 정도가 되고, 100일짜리 변동성도 약 35%에 근접했습니다. 자, 변동성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전에 같은 그런 극심한 변동성은 없을 것이고, 위쪽으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엊그저께처럼 150포인트 막 이렇게 움직이긴 힘들 겁니다. 자, 오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을 좀 축소하면서 올라갈 거고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감소되면서 뭐 그렇게 조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시장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모습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각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좌에 있는 것들, 주식들, 종목들 보고 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조금 부실한 종목, 안 좋은 종목,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도주 섹터로 갈아타시면 좋겠고요. 자, 뭐 5G 섹터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섹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 좀 잘 좀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